we are cold. 호주의 국내 정치 상황,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그런 변수로 인해서 일단 호주의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한 국내 정치 요인이 가장 컸다. 그로 인한 연기가 컸다. 독일 정부에 의한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지금 계속 연기를 시키면서 상황을 조율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잡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메커니즘은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실 로비에 대한 영역까지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방산에도 이제 한류 열풍이 부는 거예요. K컬처를 뛰어넘는 K방산이 이제 위상이 폴란드 내에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잘하면 이 분위기에 올라타면 레드백이 사실 호주보다 먼저 더 어떤 신호탄이 나올 수도 있다. 호주가 앞서서도 차세대 그 보병용 장갑 차량, 전투 차량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라인메탈사에 밀어줬거든요. 근데 또 이 레드백까지도 라인메탈을 밀어주면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에게 편의를 봐줬고 특혜를 줬다라는 이제 자국 내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원래 규정대로라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제 절차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두타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은 일반적인 평시 상황이 아니에요. 준전시 상황이에요. 독일이 호주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전투정찰 차량 복서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호주 현지 언론 파이낸셜 리뷰가 보도했습니다. 구매 규모는 우리 돈 2조 5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국방 수출 계약을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정부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첫 번째 물량은 이르면 내년부터 독일로 인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매체는 독일의 이번 인수 계획이 호주군이 주문한 211대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며 베를린이 먼저 특별 국방기금 1,000억 유로, 우리 돈 140조 원 가운데 일부를 투입해 복서 차량 수백 대를 구입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르쿠스 에데러 호주 주재 독일 대사도 이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국가들이 차량에서 탄약과 방공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복서 차량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사실상 무기 구입 의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호주 육군이 사용 중인 복서는 군대 수송과 지휘 통제, 구급차, 정찰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를 위해 제작된 모듈식 차량입니다. 호주 퀸즐랜드 남동부 입스위치 인근 레드뱅크 지역에도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공장을 짓고 OEM 방식으로 호주군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본토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독일 라인멘탈사가 호주의 방산기업들과 연계해 협력해서 호주의 퀸즐랜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 제조하는데 결국은 호주산 전투 차량인 박서를 반대로 독일이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이 차량을 대거 구입할 거란 배경에는 호주의 24조 원대 육군 신형 궤도형 장갑차 랜드 400 3단계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24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자 선정에 있어 막판 뒤집기를 위한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를 호주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호주군의 복서 차량을 구매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현지에서 잇따라 나오자 독일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선수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현지 비교 평가에서 경쟁사인 독일 라인멘탈사의 링스와 대비해서 레드백의 우수한 성능이 보고된 데다가 유럽보다 우리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현지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어.
독일로선 24조 원대 장갑차 사업에다 자국 기업이 생산한 복서를 구입하는 게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라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방산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독일 육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노후화되어 있는 전투 정찰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장갑차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주다 보니까 독일도 자국 내 육군에 전력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신형 호주산 박서를 갑작스런 독일의 행보에 자칫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동안 공들여온 레드백 사업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상반기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세계 방산업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호주 질롱시 아발론 공항 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생산기지 15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3만 2천 제곱미터 크기의 방산 공장과 1.5km 길이의 주행 트랙, 사격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호주 정부가 2년 전 1조 원 규모의 1차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따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절충 교역 조건으로 짓기로 한 겁니다. 내년 완공을 앞두고 K9 자주포와 호주형 모델인 AS 헌치맨 30문, AS-10 방호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생산해 오는 2027년 호주 육군에 납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국 A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가 지상 미사일 대규모 증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육군 첨단 군용 차량을 건설하려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3분의 2 이상 삭감할 것이라고 호주 안보전략서 문건을 인용해 발표한 겁니다. 한국 입장에선 공장까지 지어주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방산 수출 확대를 꾀할 거란 당초 전망이 크게 빗나간 내용인데요. ABC 방송은 호주 연방정부가 국방 전략 검토안에 보병 전투 차량 수를 450대에서 129대로 줄이고 당초 계획한 자주포 2연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호주 총리 선거 당시 발표한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따라 질롱시에 추진하기로 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1차 계약 내용은 이행하지만 2차 발주 계획은 폐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갑작스런 보도에 대해 국내에선 1차 계약 물량만 보고 공장을 지어줄 필요가 있냐는 볼멘 소리와 함께 1차 계약 당시 호주 육군은 2020년대 후반까지 자주포 2차 도입과 업그레이드 사업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호주 정부가 먼저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신 미국의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이번 국방 전략 검토 회의에서 육상 대한 미사일 획득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근거로는 모리스 전 총리 시절 국방 전략을 업데이트한 이후 발표된 새로운 군사력을 꾸리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24%, 10년 동안에는 420억 달러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역량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나머지 사업들은 즉시 연기, 축소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스티브 스미스 전 노동당 국방장관과 앵거스 슈스턴 전 국방장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랜드 400 보병 전투 차량 프로젝트가 한 개 대대로 축소됨에 따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경쟁사 독일 라인메탈사는 우리 돈 2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 입찰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최근 독일이 이 사업을 차지하기 위해 호주 육군이 사용 중인 전투 정찰 차량 복서를 반대급부로 구매하려 한다는 내용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하나의 호주 레드백 사업 선정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호주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을 살 것처럼 하면서 결국 미국의 핵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한 데 이어 자주포와 장갑차 물량을 축소하면서까지 미국의 미사일 등을 구매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호주 간 방산 동맹에 금이 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두 번째로 큰 인구 30만이 거주하는 질롱시. 10년 전부터 포드와 토요타 등 자동차 공장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이 쇠락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호주 연방정부가 내놓은 묘안은 방위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질롱시에 있는 디킨 대학교가 지능형 시스템 같은 방산 기술을 지원하고 공항과 항만, 철도까지 물류 수송에 최적지라는 강점 때문입니다. Growth for local industry, for local manufacturing, for our suppliers into that program. So we see this as a really huge opportunity.
한국과 K9 자주포 1차 계약 체결 이후 질롱시를 방산도시로 육성하기로 결정한 호주 정부는 현재 생산 공장을 짓고 대한민국 방산도시 창원시와 우호도시 협약에 이어 방산동맹까지 맺었습니다. Of international importance, and this alignment will help both of us grow, not individually but together, and the connections we'll take globally around this are all very much a part of this agreement. 창원에는 K9 자주포 체계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생산 공장과 협력 기업들이 많아 방산 부품 공급망 강화를 통해 두 지역의 방산 업체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실제로 자주포 1차 계약 이후 호주 정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2차 계약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데다 레드백 수출도 타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체계 개편을 이유로 자주포 2차 발주 계약이 폐기되면서 양국 방산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K9 자주포 부품의 70%는 창원에서 나머지 30%는 호주 현지에서 조달될 예정이어서 현지 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We believe that our capabilities and deep industry experience will help us to deliver a successful outcome for Hanwha here locally in Australia. Mackay can manufacture rubber composite products to meet the needs and the special demands of the K9 vehicle. To manufacture those type of products. 올 초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됐던 레드백 사업도 당초 450대에서 129대로 물량이 대폭 축소되면서 우리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두 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지만 한순간에 축소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5년간 우리 한국 국내에 있는 부품들을 전체적으로 당신들한테 공급을 해서 당신들은 조립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체에서 생산을 하라 한다든지.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호주 법인이 호주 국방부에 제출한 레드백 제안서에는 현지 9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호주 정부의 사업 축소로 협약 관계가 계속 유지될지도 의문입니다. 한 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방산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 지 2년 만에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중국의 위협을 의식하며 미국 무기를 선택한 호주 정부. 이 같은 안보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국 정부와 국내 방산 기업들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